오늘의 수익 목표입니다. 회전익 소형 무인기의 조종 방법을 학습합니다. 또한 헬리콥터의 구조 및 원리를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권승 학생. 네, 잘 지냈어요? 저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하느라 바빠요. 아, 그래요? 네. 머리가 많이 아프겠어요? 네. 네. 오늘은 머리도 식힐 겸 회전익 소형 무인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론이라고 많이 배웠던 거고 네. 뭐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예. 이거는 비행기 같이 생겼는데요? 아, 그렇죠. 이거는 틸트 로터 소형 무인기라고 할 수 있고요. 틸트 로터요? 예. 뭐가 틸트가 되냐면은 앞에 있는 여기 추력 모터가 이렇게 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어지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일반 고정익 비행기와 동일하고, 그리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예. 멀티콥터. 예, 멀티콥터하고 동일하게 운동이 되겠죠. 네. 약간의 차이점은 멀티콥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네네. 여기에 대한 RPM의 회전수의 차이에 따라서 이 자세를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같이 세 개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혹은 이걸 조금 더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바꾸게 되는 각도를 그런, 조금 그렇죠. 줘가지고.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게 되겠습니다. 좀 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헬리콥터는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서 가잖아요. 네. 앞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네. 왜 앞으로 이렇게 잘 날아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세심한 질문인데요. 자, 일반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네. 추력, 그러니까 힘을 내는 라인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있다면은 정말 바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네네. 하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회전익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추력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메인 로터가 돌면서 위로 이렇게 발생을 되죠. 네네. 그래서 위로 이렇게 더 발생이 되면은 상승이 되고요. 네. 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위로 뜨는 힘이 무게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하강을 하게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위로 뜨는 힘과 앞으로 가게 하는 힘이 생기겠죠. 네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하고, 만약에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쪽으로. 그렇죠. 뒤로 하게 되면은 위로 뜨는 힘과 뒤로 가는 힘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 안에는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플레이트의 각도를 제어를 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좌로 이렇게 네.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강사님, 제가 이렇게 네. 들으면서 또 네. 옆에 걸 보니까 차이점이 있던데 네. 여기에는 꼬리에 테일 로터라고 하죠. 테일 로터, 예, 예. 뒤에 이게 프로펠러가 하나 꼬리 있는데 예. 저기에는 없는데 왜 뭐가 다른 건가요? 예. 왼쪽에 보이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축 반전 소형 무인기가 되겠죠. 네, 전에 들었어요. 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죠. 메인 로터가 같은 축, 동축으로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해서 동축 반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좀 개념이 있습니다. 반토크라는 게 있어요. 토크라는 것은 이렇게 회전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예. 구본수 학생이 만약에 권투를 배우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잽잽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회전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회전력을 갖다가 토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메인 로터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동체에는 반대쪽에 이렇게 회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에 대한 반대 힘이 반토크가 작용해서 헬기는 막 돌게 되겠죠. 토크가 작용해서. 네네. 그러면 반대로 막아주는 반대 힘 토크가 필요하다 해서 반토크가 이렇게 필요해서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자세를 막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애가 있음으로써 애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메인 로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테일 로터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럼 저거는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있는 메인 로터가 돌 때 토크가 생기는 거와 아래쪽에 있는 메인 로터가 돌 때 토크가 생기는 것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토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동은 조금 더 둔해집니다. 기동은 좀 더 둔해지지만은 큰 무게를 달 수가 있습니다. 항공 용어로는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페이로드. 예, 왜 페이가 돈이잖아요. 네네. 로드는 무게고요. 그래서 돈이 되는 무게를 이렇게 실을 수 있다고 해서 요 밑에 탑재하는 걸 갖다가 페이로드로 하는데 큰 페이로드를 싣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동축 반전 헬리콥터로 만들어진 것이 많죠. 그럼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헬리콥터에서는 이렇게 소방 헬기가 존재하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드론으로도 막 이렇게 소방을 할 수 있는 드론이 존재하나요? 요즘에 그런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소방 헬기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네. 혹시 또 소방 헬기가 건물에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그죠. 조종사도 있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큰 드론을 만들어서 밑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고층 건물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제를 고속으로 이렇게 투입하면서 불을 끄는 그런 드론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구본선 학생이 그 검색을 해보면은 찾을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네. 들어보니까 이렇게 막 회전익이라는 네. 걸로도 드론 막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선 학생이 지금 이제 전반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들었는데 네. 한번 날려보고 싶지 않아요? 네, 날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학습 주제가 네. 회전익 소형 무인기 조종하기잖아요. 조종하기. 네, 그래서 본선 학생이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네. 현장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네, 너무 좋아요. 예, 그러면 오늘 이론은 여기서 마치고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테일 로터의 역할입니다. 메인 로터가 하나인 경우 반대 방향의 회전력인 반토크를 발생시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축 반전 소형 무인기의 경우 두 방향의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테일 로터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전익 소형 무인기 실습하기 조종하기를 이렇게 배워보려고 했는데요. 네네네. 저희가 밖에 안 나오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야외에서 교육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네. 기상 상황이 많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예. 실내에서 조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전익 소형 무인기 조종법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론 학교에서 비행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비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네네. 오늘 그런 연습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현장 비행을 이렇게 직접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물론이죠.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실습을 이렇게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일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네. 기본적인 이륙과 착륙, 네. 그리고 전진 비행, 후진 비행 방법, 그리고 좌우 비행법, 네.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제 회전하기와 방향 전환하기와 그리고 선해 비행, 그리고 상승 하강 등의 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했을 때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시판되고 있는 기체들의 스펙에 좀 알맞게 좀 많이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야외에서 실제로 날리는 기체와 그닥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환경 설정을 통해서 야외와 비슷한 조건도 맞춰서도 비행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는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갈대 숲들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요. 네네네. 바람도 이렇게 실제처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환경 설정을 통해서 예. 풍량이라든가 풍속, 그리고 방향 등에 대해서 설정을 해줌으로써 예. 야외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바람 없는 조건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륙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륙할 때는 어떤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예,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모드 2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드 2일 경우에는 좌측에 놓여져 있는 스틱 키를 이용해서 좌측 스틱을 밀어주면 상승, 네. 당겨주면 하강하는 방식으로 예.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모드 2 같은 경우에는 추력이 왼쪽에 있다라는 뜻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드 1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추력이 있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전진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수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지금 어떤 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모드 2일 경우에는 추력키의 반대편에 있는 네. 우측 키를 이용해서 예. 엘리베이터 키를 밀어주면 전진,
네. 당겨주면은 후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좌우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진 후진 비행과 마찬가지로 우측에 놓여 있는 키를 이용해서 네. 이 에어로론 키라고 하는데요. 네. 에어로론 키를 왼쪽으로 이동해주면은 좌측 음. 비행 그리고 예. 오른쪽으로 당겨주면은 우측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실제 비행에서는 어떻게 위치를 어디까지 이렇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좀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까? 이 거리라든가 네.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콘 같은 경우를 바닥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아, 예. 육안으로 예. 위치와 기체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예. 비행 거리를 조절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 이제 실습할 때는 콘을 위치에 두고 네네. 그 위치에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그 실외 비행이 그 요즘 나오는 드론에는 막 자동 복귀 기능이라든가 막 자동 네. 착륙 기능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시뮬레이터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시뮬레이션 안에도 시판되고 있는 드론들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네네.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말씀하신 그 GPS 기능이라든가 자동 복귀 등의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자, 이제 자동 복귀 키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고도를 맞추고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네, 그 제품에 따라서 자동 복귀를 할 때라든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 고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고도까지 올라간 후에 위치로 와서 이제 착륙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내려오는 거네요? 네. 예, 이제 다음은 어떤 기동을 보여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제 좌우 자리 회전비의 예. 방향 전환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왼쪽 키를 움직이는데 러더를 움직이는 거와 동일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러더키를 이용해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방향 전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선해 비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해 비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둥근 원형태 비행을 보여주는데요. 네. 양쪽 스틱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엘리베이터와 러더를 주로 혼합을 하게 되고 예. 에어로키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부드럽고 안전한 비행 방법을 보여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 예. 네, 그럼 바로 이제 착륙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착륙을 이제 했네요. 네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본수 선생님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네. 본인도 이렇게 이거를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밖에서는 이게 파손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러면은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회전익 소형 무인기 조종 방법입니다. 엘리베이터 키를 이용해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 키를 이용해 좌측 비행과 우측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러더 키를 이용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 실습 준비 완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실제 제품을 가지고 비행하기 전에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조종하는 것을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현장 비행을 또 이제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본순 학생이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이제 연습하고 했는지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드론을 해야지. 드론 하고. 여기서는 그 구본승 학생이 제자리에 이렇게 호버링하고 전진 후진 비행 그리고 좌우 그리고 상하 그리고 선해 비행까지 앞에서 배웠던 현장 전문가분이 보여줬던 그 내용을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본승 학생이 지금 고도를 맞추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요. 네, 구본승 학생이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진했다가 풀었다가 전진했다가 어이구 추락을 했네요.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이렇게 전진을 계속적으로 스틱을 밀면서 원하는 위치까지 오고 또 후진할 때도 원하는 위치까지 오고 이렇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고도는 지금 너무나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 좀 안 되고요. 그 추력에 대한 스틱을 좀 이렇게 가만히 두고
좌로 우로 하는 이렇게 연습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예,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구본수 학생이 이제 선회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되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고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고도를 유지하면서 선회 비행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아이고, 이거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은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그 고도 추력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돌아줘야 될 건데, 구본수 학생이 이제 선회를 하면서 이게 추력을 계속 올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이렇게 해버리는, 예. 본수 학생 성격이 좀 이게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기체가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건데요. 이게 지금, 예.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오늘 배울 때 오늘 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배웠었고 한데 이제 고도 제어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이게 멀티콥터 같은 게 보통은 잘 세팅이 되면은 정상적인데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좀 이렇게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구본수 학생이 어느 정도 잘 날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고도가 안 맞는 거 보면은 가만히 유지했을 때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시뮬레이션도 이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본수 학생이 지금 하지 않고 진행해서 조정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실습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처럼 착륙하면 아마 실기에서는 랜딩 기어가 다 부서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시뮬레이션이라서 지금 부서지진 않았고요. 그래도 구본수 학생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구본수 학생 오늘 그 회전이 소형 네. 무인기 조종하기를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실습을 해봤는데요. 네. 해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뭔가 좀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강사님이 옆에서 잠깐 설명해드릴 테니까는 예.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걸 일단 좀 생각해 봅시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륙을 해야겠죠. 부드럽게 이륙하고 네. 전후진, 좌우, 좌우, 회전, 회전, 그리고 상하를 하고 선회를 이렇게 상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다시 한 번만 하고 추력이 너무 급격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한번 추력 스틱만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보승 학생,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천천히. 예, 부드럽게 올려보세요. 부드럽게. 그렇죠. 예, 가만히. 이 정도면 되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만히 이게 위치에서 네. 추력은 그대로 좀 두시고, 추력은 두시고. 예, 가만히 두시면서, 네. 자, 앞으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추력은 좀 가만히 두시면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좌우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우요? 예, 왼쪽으로. 고도를 좀 더 가만히 두세요. 네. 예, 여기서. 조금씩 움직여, 예, 좋습니다. 예, 조금씩만 움직여보세요. 툭툭툭 치니까 지금 기동이 급하죠. 예, 천천히 부드럽게 밀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예, 좀 부드럽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선의 비행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륙하고 추력을 이륙하고. 좀 이렇게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스틱을 앞으로 밀면서 앞을 밀면서 예, 에일러론을 잠깐 움직여 볼까요? 일로로. 그리고 러더를 잠깐 돌리세요. 러더를. 오, 부드러워요. 예, 그렇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오, 이렇게 깔끔하게. 예, 고도를 올리지 말고 그 상태로 유지하세요. 계속요? 예, 한 바퀴만 더 돌아볼까요? 확인. 좋습니다. 오. 그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예, 좋습니다. 저는 막 부드럽게. 요동 쳤는데. 예, 스틱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은 안에서 또 유지가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착륙을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쿵 하지 말고. 착륙. 예. 예. 됐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승 학생 연습할 때 일단은 한 자리에 머무는 호버링 연습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스틱을 동시에 치지 말고 네. 예, 앞으로 전진하면은 이렇게 전진하는 키 누르고 다시 또 예, 에일러론을 줘서 천천히 돌고 러더 키를 동시에 또 주면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네. 차근차근 들어간다면은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회 비행 방법입니다. 첫째, 이륙 후 적절한 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전진을 하며 에일러론 키를 부드럽게 조종합니다. 셋째, 러더 키를 부드럽게 조종합니다. 넷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드론을 부탁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종구라는 아이들을 가지신 분이 헬기가 이착륙하기가 가장 어렵다던데 라는 이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고가 대다수가 사실상은 이륙과 착륙 시에 많은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지면 효과라는 걸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형 회전익 소형 무인기를 좀 보시면은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 때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순환하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지면과 가까이가 되면은 아래에 있던 공기가 다시 위로 회전하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공기는 쿠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에서는 작은 에너지원으로도 이게 충분히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하지만은 많은 와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착륙할 때 자세 잡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고도를 빨리 이렇게 이륙한다면은, 높이 올라간다면은 그때부터 자세를 잡는 것이 좀 쉽고요. 그래서 지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류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착륙할 때 조금 더 어렵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박 감사합니다. 예, 킹 강사님 짱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더 잠 안 자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헬기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당당한 질문 같은데 한번 머리 부분 한번 빼볼까요? 예, 그러면은 머리 부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 부분을 이렇게 꼬여서 뺐습니다. 안에 열게 되면은 이 앞에 부분에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배터리가 이렇게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부착되어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고요. 사실상 소형 무인 항공기든 항공기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게를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처럼 자동차도 동일하겠죠. 무게가 많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모터가 또 커져야 되고, 모터가 커지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오래 나르기 위해서 배터리가 또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가 커지면 다시 구조적으로 커져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비행기를 설계할 때는 이렇게 잘 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LED라는 분이 헬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예, 한번 헬기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익 무인기가 위로 뜰 때 위로 생기는 힘이 양력이 됩니다. 고정익하고 똑같이 양력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 양력과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추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저항들이 생기게 됐죠. 이런 저항들을 갖다가 항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게 때문에 아래로 내려지는 중력 성분이 있겠죠. 중력, 이 네 가지 힘을 갖다가 4대 힘이라고 하고요. 양력, 추력, 항력, 중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양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여기에 메인 로터라는 부분입니다. 메인 로터고요. 여기가 허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메인 로터는 고정익 날개에 있는 에어포일과 동일한 원리로 인해서 고정익 날개는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면서 양력을 생기지만은 얘는 동일하게 에어포일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피치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피치를 움직이면 밑에 뭔가가 베어링 같은 것이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잘 보세요. 예,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겁니다. 스와시 플레이트라는 거고요.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서버 링크 장치들은 가만히 있고 위에 있는 링크 장치만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와시 플레이트에서 이 피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자세를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얘가 메인 로터가 이렇게 돌 때에 뭐가 작용한다고 했습니까? 항상 반대되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죠. 프로펠러 메인 로터는 이렇게 돌면은 동체는 반대로 돌아지면 반대 힘이 작용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반대 자세를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뒤쪽에 보이는 테일 로터의 힘을 키워서 이 자세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기수가 이렇게 보게 되겠고, 작게 하면은 반토크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스키드라고 해서 착륙할 때 이렇게 앉는 여기 스키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아메바라는 분이 헬기 자세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벗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버 모터라는 겁니다. 서버 모터에 대해서 조종기로 여러분들이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피치각을 바꿔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안에
아무런 전자장비가 없다면은 혼자 힘으로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검은색 부분에서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세 센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 속도 센서죠. 이렇게 회전할 때의 양을 재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얘가 옆으로 이렇게 막 움직일 때에 회전되는 양을 입력을 받아서 이 컴퓨터가 움직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피치의 변화를 주면서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익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세 센서가 없으면은 혼자 힘으로는 제어가 거의 불가능하다,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자이로가 탑재돼서 사람의 조종하는 역 플러스 고속으로 이렇게 제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손가락을 이렇게 막 움직여 보시면은 1초에 10번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자세 센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그 멀티콥터 있죠, 쿼드콥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 1초에 200번에서 500번 정도의 자세 제어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제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날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단일 로터의 회전익 기체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1초에 200번 내지 500번 정도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플러스 많은 조종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나요? 없으면 없나요? 더 많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 4대 힘입니다. 첫째, 위로 뜨는 힘인 양력이 있습니다. 둘째, 앞으로 가는 힘인 추력이 있습니다. 셋째, 비행 시 생기는 저항의 힘인 항력이 있습니다. 넷째, 무게에 따라 아래로 생기는 힘인 중력이 있습니다.